우리 시장이 8월 급락에 이어서 9월 하순과 10월 초까지 급락을 하고 10월 7일 목요일 극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바닥을 잡는 노하우,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월 초까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급락 구간에서 10일 거래일 연속 수익이 났는데 그걸 보여드리면 9월 17일부터 10월 7일 목요일까지 10일 거래일 연속 수익이고 수익 금액은 총 7억 원 정도 됩니다. 10월 7일 날 이제 급 반등이 나온 날인데 그날 89만 원 약수익에 그쳤는데 어쨌든 손실 없이 스윙 포지션 오버 홀딩하는 포지션도 있었고 장중 단타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손실 없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거 자체가 뭐 운도 따라줬을 거고 대응을 잘 하지 않았나. 그 구간에서 어떤 걸로 수익을 많이 냈나 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그 기간 동안 약 8,900 수익이 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것이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6,700, 그리고 기아차가 약 1억 원 가까이 수익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8월 급락에 박스가 쳐져 있고요.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게 거의 박스 하단 부근에서 바닥을 일단은 하락을 멈추고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나타났죠. 그럼 이 박스는 언제 그린 거냐? 유튜브에는 지금 처음 보시는 거겠지만 저는 이미 이때 그렸습니다. 이때 이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이만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이걸 제 주위의 지인들에게 알려드린 거고 아카데미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10월 6일 날 이 하단 부근에서 투매가 나왔었죠. 장 후반에 투매가 나왔었고요. 10월 6일 5분봉 분봉 차트인데 막판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플러스 출발해서 쭉 상승이 나왔었죠. 저는 1월 초 이 긴 윗꼬리 영망치성 캔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뒤에 파동을 보면서 우리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하락을 보면서 박스 하단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하단 부근에서는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하락 목표치가 채워지면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는 계속 하루하루 추적하자라고 얘기를 해왔던 건데요. 여러 가지 꿀팁을 드리면 먼저 주봉 차트입니다. 우리 코스피 주봉 차트로 보면 지난 1월 이후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저점을 3월 달에 형성하고 상승한 구간이 약 16주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주인지 아시는가요? 15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지금 거의 주봉상 하락 기간이 지난 상승 기간과 비슷해져 간다. 그래서 기간 주기 분석상 주기라고 하죠. 주기. 대등 수치라고 하면 이제 16주 상승했으면 16주 빠질 수 있다. 무조건 16주 빠진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열어놓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상승 시 상승과 하락 시 약 11주 조정이었고 11주 상승하다가 부러졌고 그리고 약 11주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가 주봉으로 보면 얼추 비슷합니다. 물론 이 마지막 8월달 일시적으로 급락하고 여기 마지막 일시적으로 급락했는데 원래 하락장의 후반부는 하락이 강하죠. 크게 보면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의 각도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작년 연말 이후 1월달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 15주의 조정은 크게 보면 큰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인 거죠. 그래서 일봉상 이런 급락은 큰 흐름으로 보면 늘상 있어 왔던 그런 조정인 셈이고요. 16주 상승의 15주 하락이기 때문에 14주부터 왜 14주라고 얘기하냐면요. 1월에 단기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조정을 넘어가는 파동이 시작된 게 일봉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최저점은 여기지만 이 조정을 돌파한 파동으로 보면 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봉을 계산하면 14주 상승이고 최저점 기준으로 계산하면 16주 상승이 되는데요. 지금 15주 하락이기 때문에 14주 이후에 하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히스테리, 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오고 나면 뭐 15주가 됐든 16주가 됐든 17주가 됐든 그 부분에서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16주 전후에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예의주시하고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일봉보다 상위 차트인 주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분석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기 분석 또는 시간론, 일목균형표에서는 시간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거고 가격 관점에서도 보는 겁니다. 자, 이 급등했던 주식 시장 시세가 급등하고 지금 박스권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그냥 완만한 조정이고 박스권이고 박스 하단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나요? 바로 60주 이평이 우상향하면서 처음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인데 강력한 상승 이후 처음 만나는 62평선, 주봉의 62평선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상반기 최저점과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하단 뭐 그런 자리는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지지 시도, 반등 시도, 저점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서 단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주봉과 일봉을 같이 보시면 바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면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RSI 14 기준으로 지난 8월달 저점을 찍을 때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30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 30 밑으로 떨어졌다가 우상향 전환되면서 30이 하나의 기준선이 되는데 그걸 최소한 우상향이 전환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하락하고 있을 때는 계속 주가도 시세도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락하다가 우상향 전환될 때 특히 30을 돌파할 때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는데 8월 달이 역시 그랬고 이번에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목요일 날 급반등하면서 RSI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작년 3월 팬데믹 폭락 때도 RSI가 여기 앞에서 한번 30 이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때는 하락 초기였죠. 패턴을 만드는 하락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가 깨지면서 급락을 했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절대 바닥을 예단하면 안 됩니다. 양봉이 이렇게 뜨더라도 계속 RSI는 빠지고 있고 그러다가 RSI가 여기서 확 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바로 이 양봉이 뜰 때 확 돌렸고요. 그리고 이 양봉이 뜨면서 30을 돌파하면서 침체 구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바닥을 벗어났다.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2019년 8월 달에 저점을 찍을 때도 RSI가 빠지다가 돌리면서 같이 반등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돌린 거고 결국 30 위로 올라타면서 거기서 약간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그리고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SI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과하게 침체가 되고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있고 거기서 어떤 쌍바닥이든 패턴을 만들면 진 바닥이 되면서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직접 과거에 수많은 바닥을 만들 때 RSI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은 캔들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8월 바닥을 잡을 때 나타난 캔들 패턴이 뭔가요? 바로 잉태형입니다. 시장이 강한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악형, 잉태형, 샛별형. 이 세 가지 아니면 그 세 가지의 변형이 대부분 95% 이상 바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도 뭐가 나왔어요? 일단 잉태형이 나왔죠. 작년에 조정을 받다가 돌릴 때 작년 9월 10월 기억나시나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어 하셨는데 잉태형을 만들고 다음날 양봉이 뜨면서 5일선을 회복하고 쭉 급등이 나왔죠. 작년 3월달 폭락 때도 잉태형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최바닥에서
이렇게 잉태형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루 더 빠졌는데 그때도 음봉의 종가 위에서 잉태형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날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뜨면서 급등이 이어졌고요. 근데 이번에 아쉬운 것은 잉태형이 나오고 갭 상승을 한 것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잉태형이 나오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플러스 출발한 건 똑같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잉태형이 나오면 다음날 갭 상승하면서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오고 거기서 잉태형을 만들면서 이중바닥이나 쌍바닥 등의 바닥 패턴을 만들면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또 잉태형이 나왔고 갭 상승을 했는데 지난 8월이나 작년 10월이나 또는 작년 3월이나 그것과 다르게 다음날 갭 상승한 양봉이 아닌 음봉이 나오면서 연휴를 앞두고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분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분봉 차트의 바닥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봉 차트의 상위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상위 시간대 차트. 예를 들어서 1봉이 5개 모이면 주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봉의 상위 차트, 주봉 차트가 되는 거고 10분봉이 6개 모이면 60분봉이 되고요. 5분봉이 6개 모이면 30분봉이 되고 3분봉이 5개 모이면 15분봉이 되는데 그렇게 5배수나 6배수 또는 4배수 주봉이 4, 5개 모이면 월봉이 되죠. 그런 4, 5배수, 4, 5, 6배수, 약 5배수를 적용한 상위 시간대 차트를 체크를 하면서 주기 분석을 반드시 하시고 시세라는 건 상승을 하면 결국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일정 주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걸 활용한 분석이 주기 분석 또는 시간론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요 지지 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1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이중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는 이렇게 삼중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자리에서 왜 바닥이 만들어진 건가요? 이 자리에서 큰 세력, 메이저, 외국인, 기관 큰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한 겁니다.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한 거죠. 이 자리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지지가 나오면서 최소한 한파동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라던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메이저가 매수를 했고 그 뒤로 16주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 자리로 처음 눌림이 나오면 그동안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상승이 나오고 그 자리로 처음 눌림이 나오면 그 부근으로 처음 눌림이 나오면 다시 그 언저리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지 분석을 하는 거죠. 반드시 지지가 된다가 아니고요. 거기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때 지지선이 여러 개 있고 지지 영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닥을 만들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서 RSI 같은 보조 지표를 체크하면 최소한 여기 언저리에서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좀 그래도 확률이 있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때 보조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캔들 패턴 또는 파동의 패턴을 보면서 바닥을 암시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전에 올려드린 카카오 영상에서 11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41선이 우상향에서 올라와서 처음 만나는 자리 시장의 주도주였던 종목이 강한 상승 추세에서 처음 241선과 만나는 자리고 지난 4월 고점에서 단기 급등을 하고 한 달 조정을 받을 때 11만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자리 이 자리에서는 메이저가 카카오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거고 그 자리 처음 눌리는 그런 자리 거기에 주봉 차트상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렇게 우상향에서 올라오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 이렇게 지지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11만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멈추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10월 6일날 시장이 안 좋은 날인데 카카오는 장중에 4%대 상승이 나왔고 시장 반등은 목요일날 나왔죠. 그때 가장 강한 시총 상위 대형주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카카오였던 거죠. 바로 이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안 좋았던 카카오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카데미에서도 강하게 설명하면서 카카오가 제일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이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다음날 카카오가 제일 강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주 중에서 그런 걸 했던 거고요. 그 다음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기아가 가장 강했는데, 목요일 장중 같은 경우는 기아가 세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기아를 매수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기아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일 세게 얘기했던 거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합쳐서 대형주 중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기아였던 겁니다. 기아는 어떤 자리였나요? 바로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지가 나왔었고, 그 박스 하단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던 건데, 어떤 기술적인 지지 자리에서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목요일 금요일 세게 나왔죠. 기술적인 지지 자리인데 좋은 레포트도 나오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내년 업황이 이제 좋아질 거다, 그런 레포트 분석이 나오면서 실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세게 하면서 이틀간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주봉 차트로 보면 심플하죠. 강한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이자 주봉의 62평에서 지지가 나왔고, 거기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고요. 역배열이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역배열 중에 올라오니까 결국 조정이 나와야 되고요.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면 또 한번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현재로선 있습니다. 다시 지수로 돌아와서 아직 5일선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잉태형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캔들 패턴이지 무조건 바닥이라 할 수 없는 거고, 바닥을 확인하려면 일단 어떤 캔들 패턴이 나왔는지, 어떤 캔들 패턴이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최소한 5일선 회복을 확인해야 돼요. 8월달 5일선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2개 나왔고 눌렸지만 5일선을 지키는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작년 3월 급락에는 5일선을 전혀 거의 5일선을 건드리지 못하고, 5일선을 장중에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급락을 하다가 잉태형이 나오고 하루 빠졌다가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5일선 첫 5일선 눌림에서 지지 양봉이 나오고 상승했다가 21선에 부딪히고 눌렸는데, 그 5일선 지지 양봉의 하단 부근이자 11선에서 또 지지가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하고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바닥에서 최저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지지 영역, 지지가 될 만한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 다음 5일선을 회복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 5일선 회복 못하면 여전히 이 하락이 멈춘 게 아니다.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닌데, 조만간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는데, 다음 주에 바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초에 바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흔들고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데, 최바닥을 잡는 것은 고수조차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닥 언저리를 잡으면서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5일선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 그런 모습을 확인하면 바닥을 확인하면서 비중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우리 하미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